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지금 이강 다툼이 치열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미국의 관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미국은 공개적으로 특정한 정당,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는 빤해 보입니다. 제가 2007년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바로 그해, 한창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격돌하던 그 해입니다. 이 4월, 5월쯤인데 미 국무부 초청으로 한 달 동안 미 국무부 또 뉴욕타임스 등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 국무부 관리들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도 하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집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화제는 단연 정권 교체 여부였습니다. 당시는 민주당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껄끄러워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후보 중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명박의 이 셀러리맨 신화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미국 정부 관리들은 다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주당 정부인데도 말입니다. 자, 그때 말하는 걸 보면 이 힐러리 클린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에도 이 여성 대통령은 없었다. 한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은근슬쩍 미 국무부 관리들은 마음속에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자, 지금 미국 정가는 어떨까요? 자,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한한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호세 페르난데스 차관이 어제 이 한국의 산업부 차관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아예 이건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를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가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친중 정권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물론 친중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미국 혈맹과는 좀 사이가 소원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특히 그렇습니다. 자, 미 국무부의 경제 에너지 담당 차관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고위 관리와 함께 만나서 반중 포위망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 시스템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거의 대놓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건지, 이들의 이 발언 속에는 윤석열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윤석열 후보도 반중은 아닙니다. 친중도 아닙니다. 그냥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외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친중 성향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차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온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 에너지 담당 차관입니다. 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만나 반중경제 포위망으로 불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문제를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양 차관이 공급망 회복, 탄소 중립 등 글로벌 도전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 중인 경제연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외교 소식통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급망 재편,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 등 산재되어 있던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 구상들이 이 IPEF 구축으로 통합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의 순방 목적도 한일에 대한 이 IPEF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지와 동참을 요청하는 데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중 경제 포위방에 한국은 들어와라.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참 쉽지 않을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발언을 이제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고, 조선일보의 제목도 아주 셉니다. 미 국무차관 반중 포위망 참여해달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지금 미국 정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은연중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공개적으로 말 못합니다. 자, 이 미국 측의 IPEF 언급에 박 차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도 만나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무부 고위 인사가 외교부 외 경제부처 관리들을 이렇게 두루 접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미 국무부가 어떤 걸 원하는지는 명략 관하해 보입니다. 자, 페르난데스 차관은 기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배제하는 움직임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간단치 않은 게 지금 이런 첨단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중국과 미국의 충돌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미국은 이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미국 국무부의 관리들은 아시아 쪽을 막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서 중국 포위망을 쪼이겠다 이런 의도로 조선일보는 분석합니다. 자, 이번 한일 순방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동남아 순방과 동시에 페르난데스 차관의 이 방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앞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은 윤석열로의 정권 교체를 혹시 만에 하나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